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의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번 기획도 해보고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스타워즈 전 시리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OTT 미디어 서비스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스타워즈를 제대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워즈의 배경부터 소개해드리면, 이 스타워즈 1의 기본 배경에는 은하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체계의 행성연합이 있고요. 공화국에서 독립한 분리주의 행성연합이 있습니다. 이 두 연합은 대립 중이고요. 이 공화국에는 로마 제국주의 시대의 교황청처럼 제다이 오더라는 마치 종교 집단 같은 단체가 있는데요. 스타워즈 세계관을 관통하는 포스라는 개념을 추종하는 단체예요. 그럼 이 포스는 무엇이냐? 포스는 전 은하계를 관장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힘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포스의 밝은 면을 사용하는 제다이가 있고요.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하는 시스가 있습니다. 공화국 쪽은 제다이가 서포트하고 있고, 분리주의 연합 쪽은 시스가 서포트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공화국 쪽을 서포트하는 집단을 야당이라고 한다면, 에피소드 1 기준으로 야당은 제다이고 여당이 시스인 거예요. 그러다가 에피소드 3에 오면 시스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공화국을 시스가 지배하게 돼서 여야가 바뀐 거죠. 공화국이 제국으로 이름을 바뀌고 민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이념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구공화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행성의 연합을 저항군이라고 하고요. 저항군은 제다이가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피소드 6에 오면 제다이가 다시 시스를 쳐내고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면서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피소드 1, 2, 3은 시스가 정권을 교체하는 내용이고, 에피소드 4, 5, 6은 시스에게 뺏긴 정권을 제다이가 다시 탈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즈니가 20세기 폭스에서 스타워즈를 인수한 뒤에 나온 에피소드 7, 8, 9는 솔직히 스타워즈 찐팬들은 이 에피소드 7, 8, 9를 스타워즈로 안 쳐주긴 하는데, 일단 나온 거니까 배경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에피소드 6와 7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7은 다시 시스가 지배하는 은하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제다이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피소드 4, 5, 6에서 했던 거 재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단순한 스토리의 시리즈가 뭐가 재미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웅장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가족 막장 드라마입니다.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실 거예요. 원래 막장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자세한 내용까지 줄줄이 나열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간단한 배경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 9개나 되는 방대한 시리즈를 보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봉일 순서대로 보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카테고리 이 맨 아래 보시면 스타워즈 연대기라고 너무 친절하게 개봉 연도 순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스타워즈를 즐기는 가장 재미있는 순서이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개봉 연도가 1977년입니다. 제가 3살 때 개봉한 영화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4부터 스타워즈를 시작하게 되면 너무 45년 전 필름의 영화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커서 바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무리 옛날 영화라도 스토리 라인만 괜찮으면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에피소드 4를 보기에 앞서 2016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외전인 로그온을 먼저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 4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그온이라는 영화의 마지막과 에피소드 4의 시작이 이어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스타워즈에 대한 어느 정도 흥미를 끌어올리고 옛날 영화로 돌아가서 보는 게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개봉일 순서대로 다시 보기 정리해드리면요. 자, 에피소드 4, 5, 6 먼저 보시고 다음에 에피소드 1, 2, 3 그리고 에피소드 7, 로그 원, 에피소드 8, 한솔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9,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시면 되는데 한솔로는 패스하셔도 스토리 라인에 아무 지장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이 옛날 영화에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은 에피소드 4를 시작하기 전에 로그온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순서까지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워즈 세계관 연대별 순서대로 보기입니다. 역시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카테고리 중 영화라는 카테고리의 역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한솔로는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로그 원, 에피소드 4, 에피소드 5, 에피소드 6, 에피소드 7, 8, 9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아마 스타워즈를 새로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아까 소개드렸던 개봉일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반전으로 오는 충격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서는 이 순서가 더 맞다는 의견도 많아서요. 이 순서도 추천드립니다. 이 세계관 연대별 순서대로 보기를 하시다가 이 에피소드 1, 2, 3까지 보시고 여운이 매우 진하게 남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로그 원을 시작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드라마 시리즈 클론 워와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를 시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클론 워는 에피소드 2랑 3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클론워 시즌 7이랑 에피소드 3랑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에피소드 3를 보기 전에 클론워를 먼저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시즌 3를 보신 후에 시청을 추천드리고요. 스타워즈 반란군은 클론워만큼 재미있지는 않은데요. 애니메이션이 잘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반란군까지 시청 후에 로그원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스타워즈를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든 영화 시리즈를 다 섭렵하신 여러분,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만달로리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만달로리안의 연대는 에피소드 6와 7 사이에 있고요.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와 드라마의 캐릭터가 골고루 등장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은 살짝 지루한데요. 시즌 2부터는 아주 재밌습니다. 앞으로 스타워즈는 영화의 메인 캐릭터인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스승인 오비완 케노비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고요. 영화 에피소드 1부터 3까지 오비완 케노비를 연기했던 이완 맥그리거가 드라마에서도 오비완 케노비 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에만 나오는 캐릭터인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제자 아소카 타노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도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워즈 관련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시리즈 보다가 지루하실 때 스타워즈 쪽으로 살짝 넘어오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